로지쌤, 코너선 TV, 예, 로지쌤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최정은 정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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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공부방을 정원 마감하셨다고 정원 마감의 꿈을 이루셨고 50명으로 혼자서 이렇게 알바쌤도 안 쓰시죠? 네, 여기는 없죠. 없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이제 이뤄가시는데 지금 한 몇 년쯤 되셨어요? 공부방은 3년 됐어요. 만 3년 됐고요. 만 네. 3년 됐는데 이제 그 전에는 중등부 위주로 중고등부에서 한 10년 정도는 이제 학원 영어 강사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여기 공부방을 차린 건 딱 초등 전문이에요. 초등 전문 3년 됐어요. 와, 보면 선생님께서 굉장히 내공이 이제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요. 내공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성공의 방정식을 알고 계신 분?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느꼈을 때. 그래서 좀 오늘 방정식 하기가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서 숫자라든지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면 좀 머리가 그래서 수학 개념은 조금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저도 모릅니다. 그냥 이제 뭔가 알고 계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옆에서 좀 들었어요. 사실 이제 선생님과의 인연은 한 뭐 2, 3년 전쯤에 이제 됐죠. 시작하실 무렵에 저랑 만났는데,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공부방에 대한 소개를 한번 잠깐 해주세요. 저희 공부방이요. 이름은 최정 영어 홈스쿨이에요. 그래서 제 네. 이름이 최정은이기도 하고 의미가 최고의 정성을 향하여 영어를 이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고요. 우리 굉장히 뭐 사랑과 이제 우리 친구들의 꿈과 뭐 그런 거를 같이 하는 공유하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은 제가 이제 최고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7클래스라서 7클래스로 해가지고 월수금반, 화목반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초등 전문. 초등 전문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방식이 원서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시죠? 수업 방식이? 수업 방식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뭘 잘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영어 공부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들으셨다고 조금이라도 스치는 조금 도움이라도 됐으면 이라는 생각에서 그냥 제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요. 왜냐면 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은 네 그냥 저는 정쌤은 이렇게 합니다 정도로만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충분히. 네네. 더 훌륭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초반이랑 지금이랑 조금 방식이 달라요. 초반에는 제가 한 1년 정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공부방 운영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동 발달 쪽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서리 스쿨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과정이기도 했고, 제가 원하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거기서도 이제 원해서 계속 거기서 있었었는데,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저희가 초등은 하나도 몰랐거든요. 말씀드렸던 중등밖에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등 공부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물음표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처음에는 중등부 했던 방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영역별,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영역별의 이제 문제집들을 다 제가 볼 때는, 그래, 이런 문제집, 교재들을 다 선정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따려고 했는데, 우리 영어 이제 원장님들께서 계시는 이제 그런 카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니,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저는 몰랐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초등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머리를 탁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원서로. 그 초등부니까 이게 중학생이 아니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얼마든지 그 재미난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선 내가 아이들한테 한다고 하면 저도 너무너무 신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책들을 제 주문도 다 해서 다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반납할 것도 하고 아니면 이제 친구들 생일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생일날 때 선물도 주고 영어야 하면서 이제 선물도 주고 웃어준 친구들에게 굉장히 감사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은 그런 교과서 없이 원서로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잠시 그 미국에서의 생활했던 걸 얘기를 하면, 그래 나는 원서로 하리라. 좋다. 그러고 나서 또한 그 다음에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널스리 스쿨에서 했었을 때 그 방식이, 저는 그때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유치원이 어떻고 이런 거 잘 몰랐었기 때문에 방식이 그 달마다 팀이 있었어요. 테마가 있는 거죠. 주제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제에 맞춰서 그 주제에 맞는 책들을 읽고 거기에 맞는 활동들 하고 이제 만들기 하고 노래하고 이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1년 동안. 어. 그리고 저랑 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친구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영어를 거의 안 했어요. 아니면 조금 했어요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정말 즐거워했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도 당연히 재미있는 책을 제가 가지고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는 만들기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항상 만들기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만들기. 막 10분, 15분이면 끝나는 만들기. 근데 그것도, 그리고 이제 쿠킹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쿠킹은 지금 3년째 코로나로 인한 그 상황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지켜주고 싶은 게 한 달에 한 번 쿠킹. 힘들지 왜냐면 않으세요? 이곳에 쿠킹 이곳에 홈쇼핑. 와서 영어라는 걸 가지고서는 뭐 애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만들기 그쵸. 너무 좋아하고 네네. 영어를 써가면서 막 쿠킹도 해가고 이런 즐거움과 또 추억도 얻고,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또 공부하는 데서도 되게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공부방 가고 싶어요. 영어 가고 싶어. 이렇게 조금 해줬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특히나 많이.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파니스도 안 하고 그냥 딱 2주 동안만 친구들하고 이제 알파벳 대소문자랑 음가만 2주 동안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원서로 했어요. 근데 당연히 지금 이제 저거 3년째니까는 이사간 친구들 빼놓고는 거의 저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책 읽죠. 당연히 책 읽고 뭐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들하고는 일단은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 친구들이 5학년 정도가 됐으니까, 물론 밑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있지는 맞지만 당연히 지금은 만들기 같은 거를 별로 안 해요. 그냥 특별한 뭐 5월 가정의 날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런 거 정도일 때만, 이제 특별한 행사일 때만 만들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이제 조금 방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소리 영어도 하시고 소리 영어도 많이 안 하시고. 지금은 이제 소리 영어랑 원서 영어가 주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보니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왜 하나만 가지고서는 쫙 하면 아이들 집중력이 아무래도 많이 이제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2가지 정도를 이제 다뤄요. 근데 지금 요즘에 하는 거는 패턴 영어, 패런 영어랑, 아니면 패런 영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생활 영어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썼는데, 지금 패런 영어 처음에 초반에 잡고, 그 다음에는 소리 영어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원서 영어를 하든지, 아니면 문법을 하든지, 이게 세트예요. 이거 옵션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거 하든지니까 아니면 같이 아니죠. 그거는 제가 하는데 순서가 제가 아이들하고 소리 영어도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원서랑 문법이랑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패런 잉글리시랑 같이 해서 이제 패런 잉글리시랑 그다음에 소리 영어가 끝났어. 하나의 이제 예를 들면 소리 영어라고 하는,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노래 같은 건데 그게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패런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패런 잉글리시랑 그다음에 이제 원서 영어를 이제 다루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났어. 원서에서 어떤 책 한 권이 끝났어. 작품이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을 하는 거예요. 패런 잉글리시랑 문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저는 교재가 없이 하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교재 없이 다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조금 다양하게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하는데, 핵심은 즐거움. 즐거움. 네. 즐거움이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벙벙벙벙 뜨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깊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깊으면 이렇게 좀 컷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원서는 워낙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중요성 이런 거는 말고, 제가 하고 있는 원서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릴 때 그 러브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게 2가지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는 English, 영어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제가 연극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극 부이기도 하고, 지금 아이를 낳아서 제가 연극을 좀 많이 못하고 있지만, 보지를 못하고 있지만, 연극을 하거나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이거를 제가 가르칠 때도 되게 저는 플러스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원서 영어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은 이제 방식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뭐 네이티브 그레이트라든지 아니면 플라이 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내용을 다 외워요. 다 외워서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저도 보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저 이제 귀로만 예. 귀로만 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는 이제 영어랑 한글을 섞어서 하는데 대부분 영어는 영어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영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글도 섞어주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게임 룰도 세워줘야 되고 그랬을 때 섞어서 하는데 최대한 영어를 좀 많이 비중을 하려고 하는데 원서 영어를 할 때만큼은 꼭 영어로만 해요. 제가 고집을 꼭. 그래서 모르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단어라든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아이들이. 그러면 한국 아이들 제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들도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설명도 해주고 행동도 해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마찬가지예요. 영어 원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행동을 제가 굉장히 많이 취해가면서 막 연극도 해가면서 왜냐면 모험을 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도 왜냐면 그렇죠. 선생님 자체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본인들도 하고 싶잖아요. 나도 이렇게.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애들도 있겠지만 뭐 가발도 좀 씌워주고 거기서 저랑 노란색 가발도 좀 씌워주고 그래서 뭐 복장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주고 남자친구들 이제 여자 가발 같은 거 하는 것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여자친구들한테는 이제 남자처럼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막 씌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구들이 역할극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발표 같은 것도 하고 했었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그렇게 근데 소극적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동영상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이제 작품들은 특히나. 그러면 그런 유튜브 같은 걸 틀어놓고 대신 소리는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그 특히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걸 봐가면서 자기가 발표를 하는 거죠. 외워서 당연히 이제 정쌤이 계속 연습을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 즐거우면서도 그걸 아이들 실력을 쌓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 내용을 다 술술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그러면 발표해서 그 영상 찍어가지고서 이제 좀 보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말고는 그림책도 되게 많이 잘 쓰는데 그림책을 또 좋아하는 이유는 그림책만 보고 내용 설명하지 않고 아이들이 보지 않아요. 글을 보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글을 보면서 읽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다른 방식을 좋아하는데 그림만 보면서 아이들한테 뭐 질의응답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말하기 연습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거기 배경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영어로도 같이 익히는 거예요. 영어 단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더 넓게 확장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한테 니네 마음대로 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 봐봐. 무슨 내용일까? 아니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일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중학생 아이들은 입을 좀 다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 중학생 애들은 남자애들만 목소리가 컬컬한데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도 뭐 그다. 근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굉장히 꿈과 희망이 있는 친구들 손을 번쩍 듭니다. 말 많이 하시죠. 번쩍 들면서 신나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뭐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말해주니까 또 재밌고 그리고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이제 코칭을 안 해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정쌤이 또 다음에 또 코칭할까봐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켜주죠.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친구는 또 발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원서 영어를 좀 하고 있고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짧게 원서 정도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소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 소리 영어가 맞아요. 아시지만 그래서 할 때는 작품마다 마찬가지 다르지만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노래 같은 거 할 때 이것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애니메이션과 소리 좋아하잖아요. 노래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걸로 영어를 정말로 많이 이것저것 정말 넓혀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왜 쓰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하는데 소리 영어를 할 때는 친구들이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보지 않거든요. 그 들리는 소리를 잡아요. 이렇게 들리네?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아는 이런 단어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소리가 안 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 그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발음할 땐 또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우리가 읽는 발음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들었던 그 발음으로 이제 하게끔 훈련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애들이 듣고 듣는 거와 말하기를 할 때 그런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쩡쌤이 조금 욕심이 많아서 원서를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다 익혀야 되고 단어들을 이렇게 다 통문장으로 다 항상 통문장.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원서 같은 거, 소리가 이 통문장을 해서 애들이 다 어쨌거나 문장을 다 익혀요. 그리고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원서할 때건 소리를 할 때건 다 이제 글 없이 한다고 했잖아요. 제 말을 듣거나 아니면 소리를 듣거나 하는데 애들이 훈련을 하는 때 방법 중에 하나는 한글 문장을 딱 줘요. 그러면 한글 문장을 이제 화면에다 딱 하고 그걸 영어로 바꿔야 돼요. 다 같이. 다 같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단어는 다 알아. 단어는 다 아는데 그거를 문장으로 이렇게 할 때는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동적으로 문법도 들어가게 돼. 어머 여기 왜 S가 있을까? 너는 이렇다고 생각하니? 쟤는 저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토론도 좀 되고 왜 여기가 왜 이렇게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가면서 그러면서 아이들도 생각해가면서 이제 문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서건 소리건 다 그렇게 애들이 훈련을 하니까는 이제 뭐 쓰기건 말하기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 네, 문법. 문법은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초등부한테 문법을 하려고 해요. 제가 중등부 문법은 굉장히 전문가죠. 근데 초등부 문법 아이들이 초등부 친구들한테 문법적인 용어를 막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여태까지 3년 동안 할 때 친구들한테 문법 용어를 거의 말을 안 했었어요. 고학년한테도요? 고학년한테도 정말 이제 제가 초등 전문이기 때문에 이제 6학년이 되면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을 앞두니까 그 친구들이 있는 반한테서만 니네들을 위해서 내가 문법을 조금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문법 용어를 조금 얘기하고 다른 반 애들한테는 문법 용어를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많이 설명을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모든 거에서 제가 딱 봤을 때 소리건 원서건 이거는 중학교 때 몇 학년 때쯤에 시험지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쩡생 문법 하면서 그것만 포인트만 딱 해서 연습시켜주고 일단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문법이라고 하는 챕터, 명사 챕터라고 하면서 뭐 명사며 관사며 그 챕터를 처음으로 이제 나갔었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문법 용어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문법의 설명이라든지. 그런데 이거를 쫙 설명하면 중학생들처럼 하면 아이들이 참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비트식으로 했어요. 비트식으로 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개념을 다 노래로 하면서 다 노래 아니면 스토리, 노래랑 스토리 대부분 노래로 음으로 해서 애들이랑 그냥 같이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면 어나 어니 앞에 붙지요. 여러 개면 s나 es가 뒤에 붙어요. 복수명사들, 책들들, 연필들, 복수명사들 하면서 대부분은 s, SH, SX로 끝나면 ES 뭐 이래가면서 애들하고 그냥 관사 하면서 관사 없이 쓰는 것들 하면 애들이 그거를 이렇게 덜덜덜 이렇게 외우게끔 그러니까 노래를 하게끔 노래를 이제 그래서 근데 그거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선생님께도 얻었지만 또 하나는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파닉스 하는 애들한테도 되게 영화에서 이제 OST 조금 어려운 노래 같은 거를 하더라도 좋으니까 막 애들이 하는 그런 걸 떠올리면서 그래 그러면 문법이랑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랑 섞어 그러면 편안하게 그래서 개념을 그렇게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그걸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꼭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풀어야 돼요. 노래는 하는데 문제 적용을 못해 애들이. 그래서 적용할 때 다시금 노래를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 대부분은 S 막 이래가면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게 요즘에 하고 있는. 네네. 그러면 선생님 그 학습서는 사용하세요? 독해 문제집 같은 거, 뭐 브릭스라든가 뭐 이런 거 사용하세요 혹시? 저는 교재가 하나도 없어요. 교재는 여태까지 초반에 단어, 그 파니스를 안 했었기 때문에 파니스랑 조금 연관이 있는 단어집을 했었어요. 그거 빼놓고는 아직까지 문제집이라는 거는 안 쓰셨어요? 교재라는 건 안 해봤어요. 그러면 수업 준비하기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료도 없고 뭐 워크시트도 없으면 다 몸으로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다 만들어요.
대단하십니다. 다 만들고, 네. 네, 다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잠을 좀 못 혼자 잤었죠. 네, 다 만드시는구나. 만들고, 뭐, 원서 워크시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 하고, 뭐, 그렇게 워크숍이 했었죠. 많으시고. 근데 그게 참 할 일이 못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다 네네. 왜냐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 문제 푸는 건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뭐, 네네.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스타일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음, 평상시에는 좋은 편인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음, 정말 일복이 아주 많아요. 음.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초반에 정말 그 선생님이 처음 초반에 있을 때 제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 3시에 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옆에서. 그래서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왜 새벽 3시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또 왜, 성공의 비결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 어떻게 정원 마감의 꿈을 이루셔서 현재 50명의 인원 30명도 대단한 거고 뭐 40명도 어마어마한 건데 혼자서 50명을 거뜬하게 이렇게 정말 인력을 다해서 하는 수업으로 프렌도 아니고 교재도 안 쓰시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정답은 네. 운이 좋았다 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네. 그래요? 운이 굉장히 음, 좋은데, 음, 음, 첫째는 음, 제가 이제 이사를 이제 왔는데, 3년 전에 음, 이사를 왔는데, 음, 그냥 별 생각이 없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리도 없고 뭐 하고 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로 오게 됐어요. 음, 입주하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때도요. 근데 입주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플러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어, 왜냐면 이제 이사를 와서 그분들도 음, 알아봐야 되는데 음. 초등학생이니까 대부분은 단지 안에서 안전하게 길을 건너지 않는 음, 그런 거를 선호한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알아서 음, 중학생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대부분 근데 네, 이제 초등학생들은 그게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또 단지 안에 또 음, 문방도 없거니와 다른 영어 네네, 공부방은 없고 네, 그래서 그런 운도 있었고 또 학부모님들에 대한 운이 굉장히 음, 있더라고요. 그 어, 제가 어떤 원장님께서는 음, 영어 이제 학원을 하시다가 이제 음, 접으셨는데 그 음, 접었던 이유로 저한테 음,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게 너무 트러블이라든지 너무 많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 저한테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조언을 음, 주셨었는데 저는 3년을 하면서 저랑 그렇게 문제가 생기신 학부모님들이 단 한 분도 없으셨어요. 와, 부럽네요. 저는 너무 감사한데 근데, 학부모님들 저한테 항상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네네네, 그 중에 예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뭐 교육부 납입 문자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안 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음, 왜냐면 늦으실 수도 있죠. 어차피 음, 주실 거 아는데 라는 음, 생각 그게 제 마인드예요. 네 그리고 수업 음, 준비를 하느라고 그걸 보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수업 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안 해도 어머니께서 다 해주시고 그리고 간혹 이렇게 보면 한 보름 정도가 지났어. 그러면 느낌상 어머니 깜빡하셨나 보다 정도 해서 한번 이제 문자 주시면 곧바로 어머 나 진짜 깜빡했어요 이렇게 해주셔서 네네, 그래서 3년 동안 그런 어떤 분들은 음, 더 미리미리 내주시거나 이제 그래서 그러거나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여기가 그 형제들이 좀 많아요. 아, 그래서 다둥, 형제들이 많으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5명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5형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 다섯 첫째를 명을 그치 자녀로 5형제. 두시는데요? 음. 운이 정말 첫째 좋. 졸업시켰더니 이제 어, 1학년 막내가 들어왔어요. 너무 예뻐요. 5명. 너무 세상에, 감사하죠. 세상에, 네, 대단하시죠. 삼형제 뭐 말씀하시는데 다. 사실 운도 실력이에요. 선생님이 준비되어 있으시고 또 어떤 인성이 되시고 좀 이렇게 매너가 좋으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운처럼 좋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을 하면 그냥 한 명 어머니한테 말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다른 상담하시거나 그런 음, 분들한테 전화가 올 때 어머 선생님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되게 음, 소문을 잘 음. 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엄마 한 분한테 말씀드린 네, 게 여기는 돼지 되게 엄마를, 학부모님들이 단지에서 되게 친하세요. 되게 그러셨. 친하셔서 음, 놀이터에서도 막 다 같이 얘기해 음, 주시고 어, 아이들은 뭐 이모라고 부르고 뭐 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되게 그게 되게 소문이 잘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나셨네요. 예, 음, 예, 그런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의 음. 운도 되게 좋았고. 네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플랜 없이 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특별히 궁금한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초반에 할 때는 그래도 플랜 끼고 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나,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선생님은 굳이 플랜 없이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저 프랜을 하면 안정적일 수 있고 편할 수 있죠. 그죠? 저도 알아봤었어요. 네. 하는데 그 첫째로는 제가 그 전에 10년 동안 영어를 중등부를 하면서 뭐 입시 영어, 시험 영어, 조금 어려운 영어, 힘든 영어 이런 거에 조금 많이 그런 걸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요. 아이들한테 특히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엄마들 저는 이제 제 아이가 어리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엄마표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위한 그런 마음 거기다가 근데 엄마표로 하는데 엄마들이 조금 좀 이렇게 모르는 정보들을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또 선생이니까 그게 내 직업이니까 선생님표까지 해서 아이표, 엄마표, 이제 선생님표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이제 조금 좀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중등부를 가르칠 때 왜 단과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단과가 뭐냐면 예를 들면 똑같은 학원의 이름이지만 단과 선생님에 따라서 선생님이 자기의 교재라든지 수업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다 선생님이 주관을 해요. 원장은 상관없이 다른 선생님 다른 반하고는 다 별개로.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중등부 친구들한테도 네 제가 알아서 다 짜왔기 때문에 그냥 짜와서 그냥 물론 중등부에서도 일타 강사였었어요. 제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소개해드리려고 어쨌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네 방송도 찍으시고 되게 이제 강사였어요. 스타 강사님. 그렇죠. 어쨌든 그쪽은 아닌데 어쨌든 좀 뭐 거기에서는 네. 어쨌든 그래서 항상 내가 알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몸에 배어 있었었고 또 그 말씀하셨다는 사실 초등부 하면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좀 되게 쉽고 그럴 줄 알고 또 시험도 없고 시험이 없는 건 좋긴 한데 전혀 쉽지 않고 중등부보다 초등부는 준비가 더 많더라고요. 막상 더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아요. 네.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있어야 되고 일단은 그런데 그래도 언젠가 이제 프렌을 한번 설명을 들어봐 봤어요. 이제 몇 군데를 들어가 봤는데 프렌을 하게 되면은 조금 어떤 곳은 조금 이렇게 자유로운 곳들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하는 그거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 제 성격이 그렇게 틀에 맞춰서 하는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느낌이 오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랑 비슷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설명하셔 제가 막 질문을 막 이것저것 했더니 해주시는 분께 설명해 주시는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프렌을 하지 않더라도 잘 하시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질문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네. 좀 자신을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막은 하는데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니까 막막은 한데 나는 여태까지 뭔가를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제 IQ가 높지 않다라는 걸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인정을 해왔고 나는 IQ가 높지 않으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은. 옆에서 열심히. 네. 그게 IQ가 높았으면 제가 좀 덜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IQ가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제가 되게 저에 대한 믿음도 있어서 그래서 그만큼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해가면서 방법을 찾아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보통 그렇게 잤으니까. 지금도? 요즘에는 코로나 걸리면서 제가 조금 패턴이 이제 시간이 많아져서? 왜냐면 몸이 안 따라더라고요. 몸 상하세요. 네. 지금은 조금 바꿨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선생님의 제가 나름으로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제가 원장님들도 많이 만나고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는데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옆에서 느꼈어요, 많이. 되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성공의 비결이 이분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비결은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방금 저는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보다 노력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도 잘하시는 분이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건데 일단 이제 그런 생각 잠깐 들었고 그다음에 성공의 비결을 글쎄 지금 쓰치는 말은 그냥 감사하는 거? 늘상 감사.
제 아들한테도 하는 말인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감사한 일이 계속해서 생겨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아는 거죠. 네. 다 전 진심을 통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저한테 형제들이면 다 보내주시고, 사실은 이제 내년에 1학년들도 저는 올해 상반기 정도에 내년 다 마감됐거든요. 내년 것까지 해서. 어쨌든 근데 그래서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맞아. 제가 만약에 열심히 안 했으면 그렇게 안 해주셨을 텐데 다 미리 되게 해주시고 하셔서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 돼요. 성공의 비결은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번에 한번 감사일기 같은 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세요. 되게 만나면 이렇게 에너지가 저도 이렇게 딱 올라가요. 그런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가 네, 짱쌤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성공 비결을 함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인 좀 질문인데 요거를 좀 던지고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정쌤은 되게 진국이신 분인 것 같아요. 좀 차가운 이미지가 좀 있으셨어요, 처음에. 그 차가우시고 저는 좀 그냥 이제 지나갈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의리를 지켜주시는, 되게 제가 뭐 지키라고 한 것도 없는데 되게 저한테 로지쌤한테 의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네. 로즈쌤이 진국이셔서 그래요. 네, 로즈쌤이 진국이셔서 제가 사람을 조금 이렇게 좀 차징을 해서 보는데 차가울 때 굉장히 차가운 여자예요. 네. 차가우세요. 맞습니다. 같이 있으면은 약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영어 이제 그 강사로 있을 때는 저희 미소를 보지 못한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왜냐면 어쨌든 그런데 우리 로지쌤처럼 이제 진국이시니까 또 제가 많이 존경하고 배울 게 되게 많으신 그런 분인 걸 제가 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웃으면서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선생님을 만난 걸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그 인연에 너무 감사하고 있고 많이 옆에서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특별히 이제 예비 원장님들 한테 공부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땠다라도 괜찮고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공부방 원장을 하면서 되게 좋은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평생을 영어랑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평생 영어랑 함께 하고 싶은데 근데 제 직업이 영어를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가르치는 게 제 직업인 거잖아요. 너무나도 정말로 이제 행운인 거고 감사한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영어 공부방을 하려고 하시는 이제 원장님들 또 이런 마인드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내 직업이 뭐지? 선생님 직업 뭐지?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야.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근데 선생님은 너네들처럼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 있잖아. 너네 너무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하잖아. 근데 그런 너네들의 소중한 미래에 영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중요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중요하다고 하는 그 영어를 지금 너네들이 나랑 함께 하잖니.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역할, 너네들을 존경쟁장에 말고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네는 너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인 거고 한 발 한 발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방 원장님들께서도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내가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좋은 게 될까? 플랜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친구들이 즐겁게, 애들이 즐거워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곳에서 축구 전반전, 후반전 이거를 영어랑 비교를 했었는데 초등 영어가 축구 전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등 전반부터 아이들한테 막 훈련만 시키는 거죠. 계속 훈련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지쳐가지고 있으면 후반부를 못 뛰겠죠. 근데 초반부에 아이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얼마나 즐겁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후반부에도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선 열심히 뛸 수 있잖아요. 저는 초등부 친구들의 영어가 지금 전반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차 3년 동안 내내 앞으로도 그러고 즐거움과 실력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실력을 쌓자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아이들은 당연히 즐거워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인드를 두시면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게 아니면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고 많이 시도도 해보시면서 네. 좋은 방법을 쌓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쩐쌤이랑 함께 너무 귀한 얘기 나눠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 문법 비트로 하는 거 굉장히 궁금한데 나중에 또 모임 때 풀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